네, 안녕하세요. 알팔입니다. 자, 오늘은 또 주식인이라면 주식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장 어려운 손절, 이 손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요. 손절 참 처음 말하면서부터 참 막막하네요. 손절은 항상. 여전히 주식을 하면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조차도 아직 손절은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인들의 영원한 숙제와도 같은 거겠죠. 그래도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것도 손절이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손절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진짜 와 손절이 나는 이 손절이 정말 안 돼. 이 손절이 정말 안 돼. 이러신 분들은 단타는 하면 안 돼요. 최소한 단타는 하면 안 되고 이거를 3번 자리에서 이렇게 뭐 밑에서 서서 차라리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농사로 뿌려가지고 익절을 하는 과정 안에서 여러 종목을 뿌려놓으면 진짜 막 애매기는 애들 뭐 블랙리스트 몇 종목 생기잖아요. 이런 애들은 차라리 이 올라간 애들이랑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퉁퉁 치는 그런 방법을 하면 그나마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렇게 가야지 단타는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매매가 있잖아요. 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세우잖아요. 시나리오를 세웁니다. 시나리오를 세우는데 이 시나리오 안에서는 매수가 있을 거고요. 매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 매수를 하고 나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매도에는 익절도 있지만 손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수 매도 이 매매를 함에 있어 시나리오를 세우고 이 매수 매도를 하는 기술에 있어서 손절도 기술이라는 거예요. 손절도 기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정말 간과해요. 익절 타점만 있는 게 아니라 손절 타점도 있는 건데 이거는 계획대로 돼. 이거는 계획대로 잘 된다고. 근데 이거는 계획대로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익절해서 여러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찌질부리 수익을 조금씩 쌓아. 의미가 없죠. 계획대로 안 되는 손절 이거 한번 계획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이거 다 털어먹고 오히려 뭐 계좌 마이너스 가는 경우 허다하잖아요. 진짜 이런 과정 대부분 수도 없이 겪을걸요? 조금씩 냈던 수익 한 방에 다 털어먹고 그 이상의 손실로 만들어서 계좌를 파랗게 만들어버리는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대부분 겪기 때문에 손절은 꼭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보통 10종목 매매하면 손절을 10종목을 하잖아요.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그러면 한 8종목, 9종목 이 정도는 보통 본전가를 다시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딱 이가 한두 종목이 안 주거든요. 이 한두 종목이 안 주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계좌 망가지는 거예요. 깡통 차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고수들은
이 한두 종목 때문에 정말 큰 문제가 야기될 걸 알거든요. 다 경험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절 다 하기 싫지. 손절하는 거예요. 자, 왜냐? 일단 이것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게 되면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일단 살아남아 있어야 다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과 우리가 원칙이 필요한 건데 그 안에 손절 기준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 조금만 이거 손절하면 이번 주 수익 다 까먹는데, 이번 주 한 달 수익 다 까먹는데, 그러다가 뭐 질질질 버티다가 뭐 우연찮게 탈출 한번 했다 쳐요. 그럼 이건 독이에요. 독. 이건 독이라고요. 이게 나중에 얼마나 나에게 있어 크게 악영향으로 돌아올지 고수들은 경험적으로 다 알아요. 그렇기에 손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손절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 영원히 함께 안고 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손절을 해야 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손절을 어떻게 해야 하냐? 일반적으로 크게 한 3개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손절을 한 3개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1번,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하는 퍼센테이지 손절, 뭐 몇 프로 손절, 몇 프로 손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가장 많이 하죠. 일정 구간 우리가 수익 이상이 나버리면 익절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일정 구간 밑으로 손실이 나버리면 그냥 손절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합니다, 보통. 그리고 두 번째는 기간 손절이란 게 있어요. 기간 손절은 이건 보통 누가 많이 하냐면 이 단기 스윙러들이 많이 해요. 단기 스윙 하시는 분들. 이제 단기 스윙은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단기 스윙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게 상승을 줬다가 좀 눌림에서 일봉상 이렇게 눌린 구간에서 잡아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일정 구간에서 뭐 딱 기준을 잡고 여기서 사서 요거 밑으로 깨지면 손절, 위로 올라가면 익절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을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기간 조정을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단기 스윙 하시는 분들도 단기라는 단어가 스윙이지만 단기가 들어가잖아요. 이 단기에 회전율을 당연히 어느 정도 분명히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길게 끌리면 그냥 손절해버려요. 그렇게 하는 게 기간 손절이에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안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최대 금액 손절이에요. 금액 손절. 내가 얼마 이상의 손실금은 절대로 보지 않겠다. 그게 최대 금액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해두는 거예요. 정말 최악의 깡통을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자, 보통 사람들이 손절은 안 될 때 어떻게 안 되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손절이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그릇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이 넘어서겠다 싶으면 그게 뭐 몇 프로고 뭐 거래일이 얼마에 물려 있었고 뭐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잘라야 돼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 이거를 무조건 지켜야 내 계좌가 한 방에 깡통으로 가는 거를 무조건 막아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살아남아야 다음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진짜 뭐 한두 번 정도 내가 살아올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올 수는 있다고 쳐도 그냥 언젠가는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노선은 무조건 지켜주시기를 바래요. 이거는 개개인에 따라서 뭐 따로따로 각각 보통 개인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겠으나 이거 정도는 무조건 지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보통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 뭐 좀 기본적으로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기술적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 보통 우리는 매매를 할 때 기준이란 걸 잡잖아요. 매매의 기준. 그 매매의 기준을 보통 사람들은 양봉으로 많이 잡아요. 장대 양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대부분 많이 잡기 때문에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부터 매매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봉이든 분봉이든 주봉이든 이런 내가 단타라면 이거를 분봉상에서 볼 수 있을 거고, 그냥 어느 정도 일봉을 보고 단타를 하는 사람이나 뭐 단기 스윙을 하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은 요거를 일봉으로 볼 거고, 단타로들은 분봉, 그리고 중장기 어느 정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주봉으로 보겠죠. 이렇게 기준을 설정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처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많이 보시겠죠. 이거를 많이 보실 거예요. (3등분을) 많이 한다는 소리죠. 중심값 매매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구간을 정해서 이 기준을 잡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눌림목에 분할 매수를 할 거다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많이 했을 때 뭐 여기 한번 이렇게 사가지고 반등에 팔고 나오든가, 아니면 이렇게 3분할을 하든가, 그래서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보는 거. 흔히 말해서 단대님 말씀하시는 그런 기간 조정 같은 기간 대칭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일봉으로 봐버리면 굳이 캔들을 합친다고 봤을 때는 이게 비단 일봉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캔들을 합친다고 봤을 때 이거를 이게 뭐 이런 일봉의 과정들이 안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단테님 뭐 이렇게 해서 뭐 음봉 생기고 뭐 다시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표현할게요. 이렇게 올라와서 파동의 길이가 여기까지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한 파동으로 보고도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고 기간 대칭을 여기서 반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승폭에 대한 기간 대칭을 옆으로 잡아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으로 같이 잡아서 내 기준은 여기를 잡고 여기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그냥 나는 손절하겠다. 여기 깨버리면 그냥 난 손절하겠다. 이런 기준을 잡으시면서 손절에 대한 기준을 하나하나 내가 하는 매매에 따라서 그런 기준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각각 그 매매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가장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 손절선을 그런 기준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매매 따라 다 다르긴 해요. 근데 그거는 나의 매매 스타일과 경험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만큼 손절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두들 손절에 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